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냐 하면 너무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의 혈관도 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의 뇌혈관도 다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풍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 중풍하면 날씨가 추운 겨울에 잘 생기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름철에도 의외로 중풍이 많이 생깁니다. 여름철 중풍에 대해서 오늘 이분께 여러 가지 질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김경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방내과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중풍에 관한 질문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해결을 해보죠. 가운데 중자, 바람풍자를 씁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이제 한방에서는 중풍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람을 적중하다, 바람에 맞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았다. 예. 근데 이 바람이 산들산들한 봄바람도 있지만은 네. 저희가 잘 아는 여름철에 태풍을 맞았다. 네, 태풍을 맞았다. 태풍을 맞으면은 예. 나무가지가 가지가 탁 꺾이듯이 예. 우리 몸도 딱 꺾여가지고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어서 중풍이라 많이 표현을 합니다. 태풍의 정통으로 맞았다. 중풍.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을 약간 한자 사자성어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네네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결국은 뇌혈관의 병변의 문제인데 네. 나타나는 증상은 흔히 나타나는 게 인사불성, 예.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수족탄탄, 손발이 이제 말려 들어가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쓰지를 못하는 걸 수족탄탄이라 해요. 단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고안 와서 입이 돌아가는 거 잘 아시죠? 아, 예. 그렇죠. 그거 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언어 건삽이라 해가지고 예.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문이 막히는 경우를 언어 건삽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심마목, 반쪽,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을 편심마목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풍으로 알고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뇌졸중이라고 알고 네. 계시기도 합니다. 둘은 사실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양방에서 말하는 뇌졸중도 예. 결국은 뇌혈관의 병변입니다. 예. 뇌혈관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가지고 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생기기도 하고 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결국은 뇌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병이고 예.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신이 마비가 된다든지 예. 말을 잘 못한다든지 예.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 중풍이랑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보통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뭉쳐서 하는 네, 말인데 맞습니다. 예. 요거나 중풍이나 뭐 거의 네, 같은 네, 네, 말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풍이 왜 생기느냐, 네. 뇌졸중이 왜 생기느냐,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유를 보고 있습니까?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에 원인이 될 만한 게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다음에 분노, 예. 우울 같은 이제 칠정상, 약간 감정의 감정에 문제네요. 손상된 경우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과음, 폭식, 예. 그다음에 뭐 식습관이 고르지 못한 경우 같은 어떤 생활 문제로 생기는 경우. 엉터리로 먹는다. 그렇죠. 예. 이제 몸을 제대로 관리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과로, 음. 그다음에 수면 부족 등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확 나빠지는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네네네. 이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예. 저희는 이제 화열, 예. 습담, 기허, 음으로 나눠서 또 보기도 합니다. 아, 요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네. 예. 이제 화열이라는 것은 예.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쉽게 달아오르고, 화가 나고 열 오르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조그마한 사소한 거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경우를 이제 화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잘 넘어가죠. 드라마 같은 거 봐도 확 넘어가듯이 이런 이렇게. 분들이 중풍이 잘 온다는 네, 그거 이야기. 맞습니다. 화열 예. 그리고 아까 습담. 습담. 습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겁다. 우리가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몸이 무겁잖아요. 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습기가 꽉 차가지고 무겁고 방바닥에 붙어 있는 듯한 느낌.
예. 움직이기 귀찮아지고 예. 절대 안 움직이려 하고 이렇게 찌뿌둥한 것들 이런 것들이 습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냥 같습니다. 이렇게 휴일에는 소파랑 한 몸이 맞습니다. 되시는 그런 예, 분들. 예. 대부분 그래 중풍은 화열과 습담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화열과 습담이 중풍의 원인이 네, 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화열이나 습담이 사실은 이렇게 정반대되는 습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이게 성격의 문제인가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같이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어떤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고칠 수도 거예요. 있습니다. 예, 예. 고치면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훨씬 많죠. 예,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뭐 기허음허라는 말씀도 네, 하셨습니다. 이게 기혈음원은 최근에는 좀 드뭅니다. 예전에는 예. 이제 잘 못 드셔가지고 이제 영양 섭취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못 많았죠. 먹던 시절에 있던 거. 그리고 이제 기혈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음. 과로하게 되면 땀이 삐질삐질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소리도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기혈의 개념인데 예. 최근에는 뭐 다 잘 드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예. 좀 드물고 예. 음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폐결핵 같은 가라신들 보시게 되면은 미열이 나면서 배짝배짝 코로 이제 야위어가면서 마르고, 예. 어. 그다음에 입안도 자꾸 건조해지고 이런 예. 증상들이 보이는 게 이제 음모라고 보는 건데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혈 음모보다는 화열 습담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풍에서는 뭐니 해도 우리가 증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네네. 뒤에서도 이제 골든 타임이랑 연결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증상을 잘 알아야 하는데 증상 하나하나 한번 네. 알아보죠. 네. 이게 첫 번째로는 보편적으로 제일 잘 아시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생기는 거. 주로 한쪽이죠. 그렇죠. 예, 예, 팔다리 마비가 생기거나 어. 감각이 이상해지는 게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이 어눌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예.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예. 아예 말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이제 얼굴도 반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발음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처지는 쪽 요게 이제 이상한 쪽인 맞습니다. 거죠. 예. 발음이 이제 아니, 안 되거나 아예 네. 말이 안 나오거나 네. 할 수 있다. 네. 요거 발음. 네. 예, 또. 또 생길 수 있는 게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이게 어질어질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바른다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조금 중풍 의심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어지러울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네.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앉을 때 살짝 어지러운 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일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 말고 네. 일상생활에서 계속 어지러운 지속적으로 어지럽다 하면. 요것도 중풍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이게 눈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예. 아니면은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중풍의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야가 좁아지는 거나 예. 눈의 기능이 잘 안 된다. 데서, 예. 겹쳐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중풍의 증상이라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삼킴이 잘 안 됩니다. 아. 내가 식사를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예. 잘 안 삼켜지고 사례가 많이 들린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도 중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증상들이 딱딱 잘 나타나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금방 알아챌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전조 증상 같은 게 미리 좀 있어주면 네. 우리가 눈치를 채기 좋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거 있을까요? 예, 한방에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예. 동의보감에는 이제 둘째, 셋째 손가락이 음. 감각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게 되면 2, 3년 내에 중풍이 온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유풍탕이라든지 천마안을 드시면은 좋아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는 중풍보다는 네. 어떤 경추 디스크나 아니면 말초 신경이 눌러져서 생기는 병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네. 살짝 나타나는 건 뭐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무겁다거나 아니면 감각이 이상하거나 네. 아니면 머리가 아픈데 내가 평소에 느꼈던 두통이랑 양상이 달라지거나 예. 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입 주위에서 침이 자꾸 흐른다든지 아니면은 삼킴이 잘 안 된다든지 예. 또 간혹 하품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중풍이 올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들이 선생님 왔어요. 네. 왔다가 1분 안에 사라졌어요. 네네네. 그러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미니 뇌졸중,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를 예. 그런 경우도 실제 뇌졸중하고 똑같이 준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일과성 뇌혈 발작도 뇌혈관의 문제로 네. 증상이 이제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겨가지고 네. 뭐 짧게는 수분,
길게는 24시간 안에 네. 증상이 완전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혈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풍이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라 볼 수 있고 예. 실제 발병한 사람들을 이제 추적 조사해 보니까는 한 5에서 10% 정도 매년 5에서 10% 정도 실제 발병이 생기고 예. 또 지나간 이제 발생했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는 한 30% 정도는 이미 경험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미니 뇌졸중 혹은 일과성 뇌혈 이렇게 한번 중풍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 네. 이건 아이고 다행이다 난 살았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예. 네. 그 뒤에 또 생길 확률 3분의 1은 또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한번 왔다가 지나가도 그냥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야 이후에 올 수 있는 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제가 이제 여름철 중풍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중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 있습니다, 선생님. 그죠? 네, 네, 네. 이 여름에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예. 쌀쌀한 가을이나 겨울쯤에 중풍이 잘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은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날씨가 네. 이제 갑자기 서늘해지면은 네. 혈관이 수축되면서 예. 뭐 혈액이 안 통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수축된데 혈류가 많이 들어가면 터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겨울에 생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 2021년 통계에 보게 되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네, 네, 보시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여름철에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이 한절기 때 예.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5월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름 들어갈 무렵에 네, 네, 네. 초여름 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네. 10월 11월이 또 높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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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겨울 들어갈 무렵, 네. 여름 들어갈 무렵. 요 이제 계절이 뭔가 세상의 기운이 바뀔 맞습니다. 때, 예. 요때가 유명한 것 같아요. 이거 저희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병이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절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름철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5, 6월 굉장히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요 계절이 바뀌는 요즘에 천기가 바뀌는 요즘에 중풍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누가 물으면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제 혈관의 문제이긴 하는데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무더운 이제 더위에 해가지고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면은 예, 체액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예, 체액 손실이 많이 생기면은 피가 뻑뻑해집니다. 그러네요. 예, 꿀쩍꿀쩍해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혈전이 잘 생기기도 하고 잘 막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 잘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죠. 신선한 채소나 아니면은 제철 과일을 같이 먹어주는 게 중풍을 조금 예방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수분 공급을 좀 많이 해주셔야 이럴 땐 네, 도움이 네. 될 테고 예. 또 여름이 되면 혈관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예. 이제 지나가는 혈류량은 똑같은데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일어나거나 예. 아니면 이 가는 혈관이 와류가 자꾸 생기면서 피떡, 혈전 흔히 생겨요. 혈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혈관을 막아서 뇌중풍이 잘 오기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요즘 보통 실내에서는 다들 에어컨 틀고 계실 맞습니다, 테니까 맞습니다. 요것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뭐 떼약볕에 있다가 갑자기 냉방이 잘 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네. 고혈압 환자는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데 혈관까지 좁아져 버리면 이게 잘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올 때는 항상 저희는 이제 풍이 목으로 들어온다 보기 때문에 요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해준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게 좀 예방적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고혈압 환자들 위험할 수 있고 네. 혈관 늘어나고 뭐 피가 뻑뻑해지고 이런 네네. 얘기하셨습니다. 네네. 결국 다 혈관 이야기고 그렇죠. 피 혈관의 문제. 이야기가 네네네.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중풍의 위험이 많다. 네,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거 네, 있으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풍의 고위험군이 이제 크게 선행 질환이라 해가지고 중풍이 잘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고혈압, 당뇨, 네. 심장질환, 고지혈증 네. 이런 것들을 이완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풍이 잘 온다는 통계학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조절은 잘 하고 계신데 여기서 뭐 이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맞습니다. 태우시고 스트레스 받고 예. 살이 찌고 이렇게 되면 네. 중풍이 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보통은 뭐 2배,
많게는 17배까지 올라간다. 17배요. 예, 올라간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한방 내과 선생님 모셨으니 네네네. 이제 또 사상 체질을 안 네.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음인이라고 얘기를 네네. 그때 들었어서 네. 체질별로 중풍이 조금 위험한 체질이 따로 있나요?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예. 이제 조금 있습니다. 비중이 좀 그래요? 있는데 체질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더 설명을 그러죠, 드려보겠습니다. 그러죠. 예. 예. 우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네. 신대비소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이게 신장의 장기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장이 예. 가지는 어떤 기능이 예. 크고 예. 비장이 가지는 기능이 작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 타고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어떤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분 중에 이제 그 김국진 선생님 혹시 개그맨 김국진 씨, 네네. 그런 분들이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소음이지 않을까. 약간 마르고 예. 살짝 좀 조용하시고 하시고 소식하시고 하시는 분들 소화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예. 뭐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 다 소음인이 특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풍이 올 수도 있나요? 올 수는 있지만은 이런 예. 분들보다는 이제 예. 다른 체질인 분들이 더 많이 오기 더 때문에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체질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은 예.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 아까랑 반대로 예. 소화 기능이 왕성합니다. 예. 대신 이제 그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대부분 기운이 위로 상향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울그락불그락도 되기도 하고 예. 열도 잘 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격도 급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누가 있어요? 소양인 같이 이제 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연예인 중으로는 노홍철 씨가 약간 소양인 성향이 많을 거라 딱 봅니다. 그림이 떠오르네요. 막 목소리도 크고 맞습니다. 텐션 높고 예. 이런 분들. 엉덩이가 가볍고 제자리 가만 보니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열의 성향을 많이 띠기 때문에 예. 중풍이 잘 오는 체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화열 예. 이게 이제 소양인의 특성이 될 수 있네요. 이 소양인들이 많이 겪는 어떤 특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간 열을 네. 조금 이렇게 네. 낮춰주셔야 맞습니다. 안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소음, 소양했습니다, 선생님. 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태음인이라고 태음이 했던 맞습니다. 거예요. 예. 태음인은 이제 간대폐소라고 해가지고 간의 기능이 크고 폐의 기능이 작은데 예. 특징적으로 뭔가를 자꾸 담아놓으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저도 약간 태음인 성향인데. 그래요? 예, 그래서 자꾸 먹다 보고 안 내보내다 보니까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 체질. 예. 그러다 보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태음인은 그냥 선생님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 습담이 아까 병변이 잘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습담 체질이 태음인. 네, 태음인들이 많이 오면 그래서 이 화열과 습담이 성향을 많이 가진 소양인과 태음이 주로 중풍이 잘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섭섭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태양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태양인은 기운 자체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폐대 간소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이게 강단도 있고 성격도 급하기도 하지만은 이 자꾸 기능이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는 왜소한 체형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고 삼성 창업자인 이명철 회장, 고 이명철 회장 그런 분들이 약간 태양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사상 체질 중에는 소양인과 태음인이 약간은 중풍에 위험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다 알았으니까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급성기에는 무조건 현대의학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로 넘어올 때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한방 치료는 그러면 재활을 할 때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선생님? 한의학에서는 이제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침, 뜸, 한약을 일단 주 치료 포인트로 잡습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뭐 추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기침이라고 전침이라고 있습니다. 전침이라든지 약침, 그다음에 매선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육이 약해지는 데다 하는 매선 치료라든지 여러 치료법이 있고 이러한 치료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후유장애를 남도록 만드는 게 이제 한방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 침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침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뇌의 가소성을 높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의 가소성요? 이게 뇌의 가소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뇌에 생기는 혈관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그다음에 신경이 잘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신생 혈관 뇌에 네. 새로 생기는 혈관이 잘 생기게끔 만들어주면서 이로 통해 가지고 이제 뇌의 손상을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뇌의 손상을 받은 거니까 이 부분을 살릴 수 있으면 좀 살리고 네네. 아니면 옆에 있는 요 살아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붙돋아서 맞습니다. 예. 원래 우리의 기능을 예.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가소성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요걸 이제 침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까 뭐 약침 말씀도 하시고 네네, 약침. 매선이라고 하셨나요? 예, 매선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생님? 이제 매선은 저희가 이제 그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팔다리 예. 마비가 심해가지고 움직임이 떨어져가지고 근육이 모질하는 경우에 네. 이제 수술용 실이 있습니다. 예, 예. 수술용 실을 이게 삽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근육이나 인대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을 매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하여튼 뭐 약침은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침인데 안에 이제 약 예, 한약 주사처럼 성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한약 것 같아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용액을 네. 우리 경혈 자리에다가 자극을 아. 하는 건데 이제 약침을 놓는 이유는 일단 일반적인 침은 시술 당시에는 이제 잠깐 동안에 작용을 하지만 약침은 들어가서 장기간 동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질환이라든지 잘 낫지 않는 질환에 예.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구 요게 예. 뜸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뜸이죠. 예. 네. 쑥으로 이렇게 열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다. 예. 이 뜸은 이제 이 따뜻한 온열 자극을 줍니다. 경혈자리에 온열 자극을 주지만은 뜸이 타면서 생기는 어떤 화학적 자극도 같이 줘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자극을 통해 가지고 빨리 회복되게끔 면역력도 올려주고 심장도 강화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세포의 재생도 도와주면서 많이 네. 쓰고 예전에는 이제 그 중풍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뜸을 쓰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운동 기능이 떨어지거나 특히 대소변 쪽에 어떤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예. 이 복부 쪽에다 이렇게 큰 뜸을 떠가지고 왕뜸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뜸을 떠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치료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삼약이었습니다. 네네네네. 약을 쓰시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약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병인이 되는 습담, 아니면 화열, 예. 그다음에 기어, 의무 같은 것들을 이게 바로 잡아주는 개념으로 약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약들을 쓰게 된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런 약뜸, 침 같은 건 어느 시기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 치료는 이 양약적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급성기 이후 악급성기 때부터 꾸준히 하시면 좋고 네. 뭐 치료 기간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6개월 정도.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뇌세포가 이게 손상이 되었다가 회복되는데 6개월의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네. 차이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또 선생님께서 MRI 사진을 몇 장을 지금 갖고 오셨습니다. 네네네네네네. 요거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쪽이 지금 이제 영상에 나와 있는 네. 이제 요분 같은 경우에는 58세 여성분이고 예.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하얀 거 보이시죠? 저기 하얀 덩어리가 왼쪽에 보이죠? 예. 예. 저게 CT상에서 나타나는 출혈입니다. 네. 이게 CT상에서 출혈은 하얗게 보이고 네. 뇌경색은 검게 보이는데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부위에 병변이 생겨가지고 반신마비가 생겼는데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게 보통은 고혈압이거든요. 예. 고혈압 오래 기간 동안 알아왔는데 네. 이제 혈압약을 수시로 자꾸 빠뜨리면서 아이고. 혈압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병이 생겼고 예. 저희 병원에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네. 그런 경우입니다.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사진은요. 똑같은 CT인데 이제 병변 부위도 비슷해 보이지만 저기 하얀 거 대신 검게 테두리 쳐져 보이는 게 보이시죠? 한 10시 방향쯤에 네. 사각형으로 좀 네, 어두운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뇌경색이라고 해가지고 음.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예. 뇌세포가 죽은 겁니다. 저거는 예. 뇌세포가 다 손상이 되어서 재기능을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아이고. 같고 마찬가지로 왼쪽 팔다리 쪽으로 증상이 보였는데 네. 이제 요분도 이제 치료받고 이제 퇴원을 하신 상태인데 네. 어쨌든 요분도 뭐 그 전날 과로를 하고 나서 네. 갑자기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피로 예.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쭉 이제 머리 지금 사진인 것 같고요. 네네네. 바깥쪽으로는 이제 두개골이 있는 거고. 네네네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경박과 출혈인데 예. 저희가 이제 뇌졸중이라는 병은 이제 그 뇌졸중이라는 병의 특성상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 증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물어보게 되면 환자한테
병이 언제 생겼어요? 물어보면 어제 아침에 식사하고 났다든지 예. 정확하게 발병 시기를 아는데 예. 요분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 마비가 생겼는데 네. 발병 시기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고 천천히 서서히 자꾸 팔다리 힘이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뇌졸중이라고 의심되어서 병원에 왔지만은 예.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제 경막 가출혈, 우리 이제 머리를 싸고 있는 두개골 안에 뇌를 보호하고 있는 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경막에 밑에 병이 생겨서 생긴 경막과 출혈이고 예. 이런 경우는 뇌 실질이 손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게 되면 후유증 거의 없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증상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자가진단법이라 해가지고 예. 이제 글로벌하게 뇌졸중 자가진단법으로는 패스트라 해서 빨리 병원에 가라는 뜻으로 FAST 패스트라고 하는데 예. 이 F는 페이스, 웃을 때 입 모양이 올라가는지 입꼬리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는 그렇죠. 거고 R은 앞으로 나란했을 때 한쪽 팔이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예.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S는 스피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잘 안 되거나 어눌해진다는 거.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T는 타임이고 빨리 병원에 가라. 골든타임. 골든타임. 예. 예. 보통 3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최소한 6시간 이내 가는 게 필요하다 보는 거고 예. 이제 저희 한국형 뇌졸중 자가진단법으로는 네. 이웃, 예. 손, 발, 시선이라고 이웃은 이 하면서 이 입꼬리가 웃을 때 올라가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고 이웃 해보세요. 이웃 하면 처지는 한쪽이 처지는 거예요.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이 안 되는 거지. 네. 예. 예. 그다음에 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손이 떨어진다. 예, 예. 그렇죠. 예, 네. 발음이 명확한지 보는 거고 발음이 안 예, 된다. 예. 그다음에 시선은 이게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뇌졸중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은 빨리 병원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로 FAST로 외우셔도 되겠고 네네네. 이웃, 손, 발, 시선으로 네.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네. 얼른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골든타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119. 아들 전화하지 마시고 딸 전화하지 마시고요. 친구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냥 119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부르고 옆에 계신 가족분이나 친구분이 있다면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일단은 조금 이게 느슨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타이트한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네. 느슨하게 벨트도 풀어주고 우복도 느슨하게 해줘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필요가 있고 예. 간혹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불성이 생겨서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예, 기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반신을 약간 높게 예. 자세를 잡은 이후에 그다음에 어깨나 목 쪽에 베개나 같은 거나 수건을 넣어가지고 아래턱을 살짝 높여줘가지고 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 만들어주는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고 예. 간혹 이제 가래가 끓거나 예. 그다음에 침이 흐르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가지고 네.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세를 취해주고 119를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뭔가 급하면 또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네네. 손 이렇게 따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한의학적으로 효과 있는 겁니까? 이제 연구에 의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열요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이게 피를 따줌으로써 피부에 피를 뽑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순환을 시켜줘 가지고 하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게 하게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체온도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 중풍의 진행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빨리 병원에 가는 걸 저는 그렇죠. 추천해 이게 드립니다. 따고 있고 뭐 그럴 네,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네. 우황청심환을 먹이면 좋다며. 예, 우황청심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 중풍을 입원하게 되면 초기에 많이 쓰거든요. 예. 이게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뭐 뇌신경세포를 손상을 막아주고, 예. 그다음에 세포가 재생되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예. 심신적으로 안정시켜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삼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잘못 삼키게 되면은 흡입성 폐렴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삼키면 안 되거나 의식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억지로 저는 안 먹이는 게 좋다라고. 그렇죠. 네. 따고 있지도 마시고 네. 우황청심만 먹이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병원에, 119로 바로 네.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치료 받고 난 다음에 네.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계속 약을 드실 텐데 선생님, 네네네. 그 중에는 이제 항혈전제들이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피를 좀 묽게 네네, 만드는 맞습니다. 약들. 예. 이런 약들을 계속 드시고 계신데 예. 이분들이 침 치료를 받고 네. 뭐 부항을 두고 네. 한약을 드시고 네네. 이런 거 별 문제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침이라는 게 이제 깊게 들어가는 침이면은 이제 우리 몸 체관 안쪽에 들어가는 침이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흔히 예.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이거 이제 호침이라고 이게 짧은 침들은 예. 피부 쪽에만 이제 침을 놓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고 네. 사열 같은 경우에도 부항으로 피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게 음.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대부분 어느 정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뭐 과하게 네. 뭐든지 과하게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네.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로 예. 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한약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어. 저기 생맥산이라고 아, 이제 세 가지 약재로 만들어져 있는 약인데 인삼, 네. 맹문동, 오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약재입니다. 예. 이제 인삼은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오. 성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너무 따뜻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맹문동이라는 약이 약간 차가운 성질로 해가지고 그걸 좀 잡아줍니다. 네. 이거라고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름철 되게 되면 땀 같은 게 많이 나가지고 체액 손실이 많은데 그게 안 나가도록 약간 새콤한 맛으로 잡아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 인삼, 맹문동, 오미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름 한철 뭐 음료처럼 드시는 거를 좀 예.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네. 여름철 중풍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름철에 마시기 쉬운 한방차도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구해서 저도 먹어볼게요. 네. 한방내과 전문의 김경민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